지구온난화는 극단적인 날씨를 촉발하여 대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극도로 취약해진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그런 공경에 빠뜨리는 모든 재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널리 퍼지고 있어요. 재난 앞에 무기력해지죠. 재난이 발생하면 검증된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재난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비상통신도 사용할 수 있고 공중작전팀도 있어요. 혼돈 속에 질서를 가져오고 절망에서 희망을 끌어내죠. 이 시리즈에서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재해 구호의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모든 긴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클러스터는 물, 식량, 보건, 피난처입니다. 전문 구호 요원들은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팀을 이룹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재난이 다시 닥치기 전에 생존자들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재난이 다시 오겠지만 그래도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더 빈번해지고 사나워지는 재난에 세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린 교훈을 얻고 그걸 기반으로 대처하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2019년 바하마는 카리브해를 강타한 강력한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지붕 전체가 날아갔어요. 제 아기는 겨우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모두 서둘렀죠. 재난 상황에선 속도가 생명이죠. 이 병원이 없었다면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대재앙과 트라우마 속에서 저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일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예요.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없죠.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바하마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때문에 재해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허리케인 전문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허리케인을 잘 예측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바하마는 플로리다 남동부 해안에 있는 7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바하마인들은 매년 찾아오는 허리케인 시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며 자라죠. 하지만 2019년 8월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 중 하나가 대서양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풍엔 도리안이란 이름이 붙여졌죠. 앞으로 바하마에서 아이에게 도리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리안 때문에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오는 듯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바하마 정부는 모든 잠재적인 허리케인의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허리케인의 강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점점 발달하는 걸 보다가 5등급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손쓸 수가 없게 되죠. 그 허리케인이 아바코와 그랜드 바하마를 강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바코 섬과 그랜드 바하마 섬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섬입니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죠. 비행기를 타고 뉴 프로비던스 섬으로 대피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대로 남았죠. 바하마인들에게 이런 연설을 하게 된 오늘이 아마도 제 인생 최악의 날일 겁니다. 우린 바하마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악의 허리케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고 무사하길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도리안은 시속 300km의 바람과 6m 높이의 헤일로 아바코 섬을 강타했습니다. 우린 여기 있어요. 지금 지붕 전체가 날아갔어요. 제 아기는 겨우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연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헤엄쳐요! 계속 헤엄치세요! 계속 이번 계속 허리케인은 헤엄쳐요! 이전에 본 어떤 허리케인과도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그랜드 바하마 섬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도리안이 시속 12km로 이동하며 몰려오다가 다음엔 9km, 8km, 6km, 그 후엔 멈췄죠. 바닷물은 4.5m에서 6m까지 차올랐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대응했죠. 전 지금 2층에 있는데 바닷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물의 높이가 3m를 훨씬 넘죠. 신이시여, 우릴 구하소서. 우린 이겨낼 겁니다. 이제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위층에 만든 통로로 올라가는 것뿐이죠. 살아남을 거예요. 우린 살 겁니다. 성공할 거예요. 36시간 후 허리케인 도리안이 마침내 그랜드 바하마 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 섬의 중심 도시인 프리포트를 포함한 섬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죠. 폭풍의 꼬리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어 긴급 구조대가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누가 구조될 것인지는 오로지 생존자들에게 달려 있었죠. 우리 정부는 아바코 섬과 그랜드 바하마 섬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할 겁니다. 현재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수색, 구조, 그리고 복구입니다. 바하마 정부는 뉴 프로비던스 섬의 나소 외곽에서 구조작전을 조정하고 있지만 수도인 나소와 재난을 당한 섬 사이는 바다로 160km나 떨어져 있죠. 바하마의 한정된 군사 자원으로는 수색과 구조작전의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하마 정부는 첫 주에 다른 정부들의 헬리콥터와 상륙정들 그리고 하이브리드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린 4대를 긴급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죠.
우리는 주로 영국군과 네덜란드군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군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반에 실종된 사람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군인들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생존자를 찾는 일뿐 아니라 지상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전 그때 참상을 처음 목격했어요. 총리와 함께 미국 해안경비대 헬기를 타고 있었을 때였죠. 착륙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아서 아바코섬 상공을 날고 있었어요. 모든 게 파괴된 모습은 정말 비현실적이었죠. 사방에서 운송 컨테이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컨테이너가 어떻게 그렇게 옮겨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바코 섬은 주로 바람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랜드 바하마 섬의 더 큰 문제는 바로 홍수였죠. 설상가상으로 도리안에 의해 다 파괴되어서 이 섬들은 전력도, 물도, 통신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잔해와 홍수로 도로망은 끊어졌고 두 섬의 주요 공항은 마비됐죠. 도리안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물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재난에 대응하는 게 더욱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군사적 지원 외에도 인도적 지원기관과 접촉해 두 번째 구조 단계인 생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식량, 물, 피난처 및 의료 제공 같은 것들이었죠. 도리안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 동안은 말 그대로 수백 건의 지원 제안에 대한 엄청난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여 개 이상의 기관이 팀을 파견했습니다. 거기엔 UN 전문 조정관도 포함됐죠. 저는 정부를 돕고 혼란스러운 곳에 질서를 잡기 위해 팀을 파견했습니다. 조정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전문 분야별로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조정은 각 분야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죠. 많은 사람에게 우리 각자가 가진 경험과 기술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며칠 후 물과 위생을 담당하는 기관이 두 섬으로 신선한 식수를 배송했습니다. 피난처 담당 기관은 텐트와 방수포를 배급했죠. 그리고 보건 담당 기관은 임시 진료소를 세우기 위해 의약품과 장비,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정신없는 시기였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6주가 지났고 이제야 진짜 구호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긴급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생활 터전과 기반 시설을 재건해야 하죠. 우린 도리안으로 인한 피해액을 60에서 70억 달러로 추정합니다.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도리안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거의 한 군데도 없을 정도죠. 학교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작업한 농작물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부처별로 확인해 봐도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복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도리안의 여파로 넘겨진 엄청난 양의 잔해와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는 최악의 피해를 입은 몇몇 지역을 정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죠. 아바코 섬에서는 도리안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을 휩쓸었고 바람이 집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거대한 잔해 더미를 볼 수 있죠. 이 섬에는 지금 바람의 피해로 인해 생성된 잔해가 많기 때문에 긴급 대응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잔해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학교도 가고 전기와 물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잔해를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니게 팀 중 하나가 본섬에서 8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수단이 배나 헬리콥터뿐이라 물류 수송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우린 여기서부터 잔해 제거를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바지선으로 중장비를 실어와서 잔해들을 이미 항구로 옮겼고 이제 섬 밖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는 치워야 할 잔해가 너무 많아서 특수 차량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우린 잔해를 항구로 옮기기 위해 이런 덤프 트럭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 트럭은 광산에서의 작업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잔해를 치우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트럭은 금방 차고 한 대가 나가면 다른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작은 섬이라 이렇게밖에 작업할 수 없어요. 복구 작업이 시작된 지 한 달 반이나 된 지금 이 엄청난 양의 잔해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이 작업자들은 이 작은 섬에서만 몇 달 동안 일해야 할 거예요. 지금 아바코에선 원래 집이나 건물이 있던 곳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잔해 더미 뿐이에요. 아바코와 그랜드 바하마 섬을 복구하려면 사람들이 살 곳이 필요합니다. 저기가 제 아파트였어요. 예전과 모습도 다르고 집처럼 보이지도 않죠. 정말 집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상해보세요. 저기에 25명 정도가 서 있던 모습을요. 마치 그날 제가 죽는 건 상관없었어요. 전 사실 괜찮았는데 4개월 된 제 아기는 살려야 했죠. 전 괜찮지만 제 아이가 죽는 건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 후에 구조대가 우릴 비행기에 태워 나소로 데려갔고 우린 거기서 피난처로 갔어요. 그 피난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전
특히 아기가 있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았어요. 게르타와 그녀의 아들 제이드는 아바코 섬과 그랜드 바하마 섬을 떠나 수도인 나소로 피신해온 많은 가족 중 하나죠. 정부는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나소 전역에 시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1,500개, 2,000개 혹은 그 이상의 많은 피난처가 생기면서 피난처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죠. 피난처 대부분은 체육관이나 교회나 마을회관 같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바하마 섬에는 허리케인이 발생한 지 6주가 지난 후에 피난민 중 일부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집도 많이 있지만 내부를 치우고 지붕을 보수해야 합니다. 오늘 적십자는 돌아온 가족들을 위해 방수포와 청소용품을 나눠주고 있죠. 각 상자에 방수포 2개를 넣어야 해요. 물 한 팩에 방수포 2개예요. 이 키트는 지역 주민들이 집을 방수 처리해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검은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홍수로 그랜드 바하마의 주요 의료 시설인 랜드 메모리얼 병원도 파괴됐죠. 그 병원 안에는 검은 물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건 하수도나 곰팡이가 섞인 물입니다. 그 물 때문에 중환자실, 수술실, 병동은 물론 많은 장비가 못 쓰게 됐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기반 시설까지도 사라진 겁니다. 구호기관들은 두 섬 전역의 의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 보건당국과 함께 일하고 있죠. 가장 큰 시설은 그랜드 바하마의 프리포트에 있습니다. 임시 수용소는 랜드 메모리얼 병원의 길 건너편에 있죠. 사마리안 퍼스는 현장에 병원 시설 전체를 만들었고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저게 발전기예요. 중요한 거죠. 저건 발전기를 돌리는 가스라서 역시 중요해요. 여기가 물품 보관소예요. 흉관, 링거, 카테터 등 모든 수술 장비가 있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여기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저기서 치료를 할 수 없죠. 여긴 응급실 구역이에요. 저쪽은 수술실인데 지금 수술이 진행되고 있죠. 이 의료 시설엔 어느 병원에서나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부상자 분류소, 응급실, 약국도 있고 수술실과 연결된 중환자실, 병동을 위한 별도의 텐트와 보관 공간도 있죠. 직원 숙소도 있어서 병원 전체가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시작한 지 막 30일이 지났을 때 의료진이 만난 환자 수가 거의 4,000명이었어요. 그리고 70건 이상의 수술을 했죠. 우린 랜드 메모리얼 병원이 복구되는 기간인 최대 6개월 동안 이 임시병원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랜드 메모리얼 병원에 큰 피해를 준 홍수는 이제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생긴 물웅덩이는 모기의 완벽한 번식지죠. 모든 것이 파괴되면서 모기의 수가 점점 늘어났죠. 생각해보세요. 모기의 개체 수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면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기의 성충과 유충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일이에요. 이건 미끼라고 부르죠. 사실 냄새가 꽤 고약한데 이게 모기를 유인합니다. 어젯밤에 덫에 걸린 게 뭔지 궁금하네요. 거긴 뭐가 있죠? 뭔가 잡힌 것 같네요. 지카, 치쿤구니아. 댕기열의 매개체인 순모기 2마리인 것 같아요. 살아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2주 전쯤만 해도 이 덫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걱정스러운 일이죠.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피난처와 기반시설의 완전한 파괴 때문에 고향에 돌아오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가정도 있죠. 아이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여기 출생증명서가 있으니까 가져가. 이게 출생증명서야? 아니, 이거야. 여긴 머물 곳이 못 되죠. 의사도 없고 깨끗한 물도 없고 모기도 많아요. 우리 아기 이제 들어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한대요. 알았어요. 모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니 우리 아기가 모기한테 물릴까 봐 두려웠어요. 사랑해, 아가. 잘 가렴. 그래서 우린 아기를 포트 로더데일로 보내기로 했죠. 남편의 가족과 제 여동생과 함께요. 게르타는 수도 나소에 집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수천 명의 사람 중 한 명이죠. 바하마는 물가가 비싼 곳이고 많은 실향민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실향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죠. 앞으로 몇 달 동안 새 집과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곳을 다녀간 사람은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분류한 가족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죠. 경우에 따라선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정부가 운영하는 피난처에 있습니다. 이건 이곳에 오는 가족들에게 주는 카드인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같은 역할을 해요. 각 가족은 3,000달러 이상을 3번에 걸쳐 나누어 받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현지 시장의 물가를 보면 그들이 오늘 받는 돈은 대략 3개월치의 기본 생활비로 충분해요. 임대료와 식비, 공공요금, 교통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한 거죠. 우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실제로 가장 빨리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가족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자유를 줄 수 있고 더 빨리 재기해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그게 중요해요. 고마워요. 이것은 우리가 적십자와 함께 과거의 재난을 겪었을 때도 했던 일이고 분명히 미래에도 하게 될 겁니다. 인도주의적 제도는 50년 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해결할 모든 문제를 확실히 알기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린 항상 혁신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다음 핵심 단계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사업을 부활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종종 매체에서 보게 되는 것은 피난처, 물, 식량 등이 부족해지는 즉각적인 영향입니다. 하지만 더 큰 영향을 받는 건 생계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자리나 방법, 수단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허리케인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복구를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생계 회복입니다. 많은 섬나라처럼 수만 명의 바하마 사람들은 그들의 주요 수입원을 어업에 의존하고 있죠.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on time.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on time. 그래서 구호기관들은 지역 산업을 재건하는 어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풍으로 배가 전부 손상됐어요. 여기 와서 좀 보세요. 배 상태가 보이시나요? 망가진 게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전부 다 수리해야 해요. 그래서 할 일이 아주 많죠. 수리된 배를 보내면 망가진 배가 또다시 들어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쉴 틈이 없어요. 어업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에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이죠. 그러니 배를 수리하는 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배를 수리하면 어부들은 다시 일을 시작하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구호기관도 아바코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으로 곧장 가시면 돼요. UN 개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를 수리하기 위해 섬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시작할게요. 우리 모두에겐 가능한 한 빨리 모두가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야 하니 이 작업은 정말 중요한 첫 단계예요.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서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노동 프로그램입니다. 수입이 생기면 식료품점에 가서 먹을 것도 살 수 있죠. 우린 철물점도 몇 개 열었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좋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돌아올수록 재건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여기 보이는 사람 중 일부는 아바코 출신이고 일부는 바하마의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IT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이곳에 모인 모두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치워야 할 잔해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섬 전체에 널려 있거든요. 베인 목사는 이 대규모의 작업에서 엄청난 양의 잔해를 치우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가득 차서 새로 만든 쓰레기장이에요. 계속해요. 이 쓰레기장에만 하루 최대 200대의 트럭이 도착합니다. 이것은 바하마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정화 작업이죠.
정부는 잔해를 처리하기 위해 천여 명의 사람을 고용해서 8만 제곱미터의 새로운 매립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리케인의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섬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죠. 우리에겐 각자의 사연이 있죠.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그 허리케인을 겪었어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다른 목사는 교회 건물 안에 함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무너졌죠.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 소리는 마치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 같았어요. 이런 소리가 났죠. 탁탁탁탁. 전 그 소리를 듣고 이 문 쪽으로 와서 구석에서 이쪽을 바라봤죠. 바로 이 구석이요. 그때 지붕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제 아내와 커닝햄 목사에게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했죠. 여기 있는 문을 열자 건물 전체가 넘어졌어요. 우리 쪽으로요. 그때 제 아내는 바로 이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잔해 속에 깔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위치를 찾아내는데 45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잔해에 맞아서 기절했던 거죠. 우리가 아내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린 저쪽에 서 있었죠. 우린 서둘러서 잔해를 치우고 아내를 꺼냈어요. 그리고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죠. 이번 주에 잔해를 모두 치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게 우릴 도울 사람들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기초 위에 쌓였던 잔해를 치움으로써 베인 목사는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량망은 서서히 복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로는 깨끗해졌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이 아바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안전한 임시 수용소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죠. 하지만 다음 허리케인 시즌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미래는 위태롭습니다. 그렇다면 허리케인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어떤 종류의 대피소를 설치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가볍고 설치하기 쉬운 텐트를 써야 한다고 하겠죠. 그것도 좋지만 허리케인 시즌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정부는 캠핑용 자동차에 $200만 썼고 시속 290km의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돔 형태의 시설에 $600만 이상을 썼습니다. 초기 거주자들은 돔이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다고 불평했죠. 향후 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서 이를 비용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답은 없죠. 불완전한 정보를 고려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리안과 같은 또 다른 강력한 허리케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바라는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되지만요. 또 다른 대형 허리케인의 피할 수 없는 위협 때문에 많은 피난민들은 섬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워 수도인 나소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르타는 플로리다에서 머물다 돌아온 아들 제이든과 재회했죠. 이제 생후 8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우울해져서 제이든을 다시 데려왔어요. 매일 아침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정말 행복하죠. 여긴 제 방이에요. 보시다시피 제이든을 위한 침대는 없어요. 저와 같은 침대에서 잡니다. 우린 허리케인으로 모든 걸 잃었죠. 예전엔 모든 게 있었죠. 아기용 침대도 있었고 장난감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해요.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는 정신적 충격이에요. 폭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 7만에서 7만 5천 명이지만 그 외에도 32만 5천 명의 사람이 이 허리케인을 목격했고 우리 중 많은 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사람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집과 모든 재산도 잃었죠. 전 그랜드 바하마 보건국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허리케인 때 근무 중이었죠.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저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날을 견뎌낼 힘을 달라고 신께 기도해요. 무너지지 않고 그날을 헤쳐나갈 수 있게요. 이건 제 간호사 모자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습하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워요. 그저 물건을 잃었을 뿐이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도 해요.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있죠. 제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 같은 건 모두 사라져버렸거든요. 키우던 개도 죽었어요. 혼자 집에 남겨두었으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겠죠. 스트레스가 심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사마리안 버스가 없었다면 일자리를 잃었을 거예요. 허리케인 도리안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랜드 바하마 병원의 대부분은 임시 수용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지 직원들이 모든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죠. 때로는 일하러 나오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나서 나오긴 싫지만 그래도 나와야만 해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야 삶이 계속되니까요. 길 건너편에선 랜드 메모리얼 병원의 수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연 진료소도 있죠. 하지만 도리안 앞에서 50년 된 건물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그 참상을 보니 우리가 미래에 대비한 시설을 빨리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날씨 변화에 강해야 하고 고지대에 있어야 하고 엄청난 바람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속 300km가 넘는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죠? 어떤 기술자나 건축가도 모든 조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설계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기후위기에 처해 있죠. 이건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새로운 일상이죠. 기후변화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혹시 이 열대성 폭풍의 맹렬함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더는 의심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자연이 보내는 매우 가슴 아픈 경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예요. 세계가 함께 뭉칠 때가 온다면 그건 아마 기후변화 때문일 겁니다. 아직 늦진 않았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 행동해야 해요. 우리에겐 각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나서야 해요. Bet on me, I will bet on you. People so ever never to be. But bet on me, Lord, I'll bet on you. Now but people so ever never. 우리는 교회 안에 놓을 빨간 의자를 사느라 $3,000를 썼어요.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하느님이 더 좋은 의자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전 확신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국가로서 협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해야 하죠.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바하마는 나아질 겁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거든요. 무서운 허리케인이 와도 전 떠나지 않아요. 제 고향이니까요. 누구인가? SNS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